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청년 취업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제10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 발왕산 천년 주목숲길이 2013 한국관광예별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주도가 2023년 하반기 도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복도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고 수업 시간에는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배움이 이뤄지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요? ICT 기반의 미래 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광주에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던 복도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개 층이 계단으로 연결된 도서관 구석구석에는 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급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수업에 참여합니다. 노후 학교를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학교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주 1호 그린 스마트 스쿨 울림중학교는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사전 기획에 적극 참여해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공간 혁신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도서관을 그냥 도서관 목적 이외에 아이들이 쉴 수도 있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뭔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자들을 좀 넣었거든요.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22개 학교를 선정해 그린 스마트 스쿨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학습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림과 그다음에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고 공간 혁신,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복합화가 4개 큰 그 핵심 요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들을 하나둘 극복하며 학교 현장도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동대문구가 건물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해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일자치구 1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대문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교육과정과 디지털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정을 운영하며 연간 178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운영 과정은 모두 7개로 이 중 4개 과정은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 후 수료생을 채용하는 기업 연계형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동대문구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미래를 이끌 최고의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이자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일대가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답심리동 489 일대는 총면적 55,045제곱미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답심리역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화된 저층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인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구는 답심리동 489 일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 이용 계획과 용도 지역 종상향,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 건축물 밀도 계획 등이 포함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달서구 죽전동 옛 징병검사장 자리에 새 둥지를 틀고 이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15일 청사 1차 이전을 기념하는 준공식 행사를 열고 달서구 죽전동 옛 징병검사장 자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북부소방서 청사를 함께 사용해오다 인원과 장비가 늘면서 신속한 출동의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자 본부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구소방은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과 인접해 지역 소방서와 접근성이 좋은 대구시 소유 옛 징병검사장 건물에 공사비 등 39억여 원을 들여 올해 8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죽전동 청사는 2025년 상반기까지 119 종합상황실 신축과 상황관제 시스템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10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10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가 14일 19개 응급의료 기관장 등 응급의학계와 119 구급대원, 보건 관계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19개 응급의료기관과 대구시, 소방이 협력을 다지고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을 준수해 적극적인 환자 이송과 수용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살리자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 위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실천에 모범이 된 사례를 축하하는 자리와 응급의료 분야 유공자에 대한 대구시장상 수여,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북대병원은 매년 응급의료 전진의 날 심포지엄을 통해 응급의료계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둔내면 삽교리에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횡성군 간의 최종 협약에 따라 둔내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92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숙박업소 연계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스마트 건널목과 충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매월 사업 추진 전반을 논의하는 리빙랩 회의를 열고 관광 및 워케이션 서비스 전문가, 법규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민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군수집무실에서 군부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터는 옛 교량중대 부지로 1972년 주둔 이후 50여 년간 국가안보와 국방 측면에서 중요 전략기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지난 2017년 군부대 이전 후 토양오염 정화 사업과 시설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1년여간 소유권 이전에 대해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며 올해 안으로 매입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군부대 이전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군 유휴지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관내 주요 관광시설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11월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의 유료 관광객 수는 84,925명으로 작년보다 약 30% 늘어났으며 유료 관광객으로 포함되지 않는 초등학교 3년생 이하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횡성 호수길 5구간은 2022년 대비 1,087명이 증가한 13만 66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에는 45%, 풍수원 성당 유물전시관에는 35% 많은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평창 발왕산 천년 주목숲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한국관광해별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관광해별은 관광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와우미탄 협동조합 수상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한국관광해별 수상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아는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은 산림청, 용평 리조트와 협력하여 무장애 관광을 지원하는 데크길을 조성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2번째로 높은 발왕산 정상을 케이블카 탑승으로 정상 등반이 가능하고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성 있는 관광산업에 기여하며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는 2023년 평창군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과 봉사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읍면 봉사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적십자 봉사회 활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이목기 군 협의회장의 대회사, 각급 기관장의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일상의 작은 봉사부터 큰 축제 개최 지원까지 봉사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회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에너지 개발 확대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열에너지 개발, 물에너지 활용 도내 기업의 아리백 확산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와 청주시, K워터는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훈 K워터 수자원 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로 청정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 내륙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도민들이 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토론회가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 균형발전 과정의 경과보고와 청주국제공항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민간 전용 활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컨벤션홀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 경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과 가족, 수출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상북도는 수출의 탑 74개를 비롯해 은탑 산업훈장 등 26명의 중앙포상, 특수유공 6명 전수식과 함께 32명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은탑 산업훈장 수상자는 에코프로이엠, 포스코 퓨처엠 등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엔솔외 4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경북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18년 전 제2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불려졌던 서남권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 지난 10년간 행정 절차를 밟느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첫 삽을 뜬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남 산이 구성지구와 영암 3호 3포지구 1,000만여 평에 인구 5만 명 규모의 관광레저 기반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지난 2018년에야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5년째 운영 중인 골프장과 내년 상반기 1단계 개장 예정인 산이정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펀드가 조성됩니다. 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기존의 사업자들이 추진했던 그런 인허가 절차 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들을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가 중요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조성 참여하여 솔라시도 활성화를 좀 기여할 겁니다. 또 국제자동차 경주장과 연계한 청년 테마파크 벨로시티 조성과 영암호 복합해양 관광 레저 개발, 청년 팩토리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솔라시도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연계한 솔라시도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R&D 센터 구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개발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아우토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그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그걸 아우토반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나 산업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파크가 조성되는 솔라시도. 세계 특수 목적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통근 열차가 7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운행을 종료합니다. 열차 노후화와 수십억 원의 운영 예산 때문인데요. 시내버스 요금보다 싸고 편도 운행 시간이 15분으로 짧았던 터라 이용객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 통근 열차를 운행해온 기관사 홍기춘 씨. 홍 씨의 운전도 마무리됐습니다. 매일 아침 열차를 이용해온 승객들과 쌓였던 정만큼이나 미련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앞으로 이틀 더 운행할 텐데 오늘 저 마지막 오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좀 아쉽고.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15분 만에 연결하던 통근 열차가 오는 17일을 끝으로 7년간의 운행을 종료합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연간 1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나 광주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4년째 통근 열차를 이용해온 강광석 씨는 다음 주부터는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할 계획입니다. 요금도 1,000원이라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는 기름값 걱정이 앞섭니다. 이 차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광산구 쪽으로 이제 차를 직접 운행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직장인 김선진 씨도 15분이면 충분했던 출근길이 이제는 1시간으로 늘어나게 돼 고민이 큽니다. 버스를 한 번에 가는 건 있지만 버스 타면 1시간, 그다음에 열차를 환승해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통근 열차 타면 적어도 한 10분, 20분은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광주시는 시내버스가 있고 2026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만큼 대체 수단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시민을 싣고 달리던 통근 열차의 마지막 운행에 이용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나란히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2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5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방점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에 찍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인 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그 선결 조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키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무안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원기금 선정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 제정을, 전남도는 무안 미래지역발전 비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를 설득하는 일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다만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당사자인 무안군이 빠진 합의인데다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를 두고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해석입니다. 여수시가 제19회 여수시장기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대회와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0여 명이 참석해 보호장비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조작법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연대회 행사장에는 호흡보호구, 보안경, 가스안전 계측기 등의 안전용품 전시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재단법인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행사장 조성과 전시 연출, 홍보와 참가국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8월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이후 타당성 검토 등 설립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해 박람회 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2023년 하반기 도민 건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행정 정무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들어 총 271건의 도민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이 중 126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고 114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제주시 60건, 서귀포시 33건이었으며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해 도시균형추진단외 5개 부서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제주시 42건, 서귀포시 26건, 상하수도본부 7건, 특별자치행정국 및 경제활력국 5건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가 신속한 민원 해결과 사후 조치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202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 이제 청년이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발전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오형훈 지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곽대훈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포상, 유공자 표창 수여, 청년의 약속 선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새마을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2040 플라스틱 제로 운동, 6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에 참여한 덕분에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령 대가야축제, 수원화성문화제 등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전문가 평가와 관광객 인지도 등을 종합해 선정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된 축제에 지원 예산 약 62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행사와 관광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이 담긴 지역 축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